지금 최근에 하나 문제된 게 있던데요.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. 산림청 청장 나오셨어요? 예, 있습니다. 네. 또 산림청 지휘기관이 농식품부죠? 예, 그렇습니다. 산림 훼손이 된 경우에 그 복구공사를 무슨 위탁을 입찰을 해서 맡겼더니 엉터리로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다 죽었더라. 근데 복구시키려고 예를 들면 하자 보수시키려고 했더니 회사는 다 없어졌더라.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?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부실했을까? 지금 어떤 언론에서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던데,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례죠, 사례. 그 얘기를 하자는 것만이 아니고,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한 거 있지 않습니까?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고 하라고.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. 뭐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일을 잘해 나가는 거, 이거 중요하죠. 그런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던 엉터리 또는 부실한 또는 효율이 떨어진 일들을 발굴해서 그건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과제들, 그런 아이템들을 좀 발굴을 해라 라고 했는데 잘하고들 계시겠죠? 대답이 없어요, 별로. 예, 국조실에서 예, 네. 국무일차장입니다. 네. 국조실에서 전부처 그걸 받아서 지금 총괄 TF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미 다 받았어요? 네. 그렇게 빨리 되기는 어려울 텐데요. 그거 쉽지 않습니다.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걸 보고도 발견을 못 해요. 보고도 모른다니까요. 제가 전에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. 좁은 골목에 이렇게 화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배추 심어 먹고 대파 심고 하는데 그 보고도 그게 문제인 줄을 몰라요. 왜? 하도 오랫동안 그대로 계속됐으니까. 보고도 저건 원래 있던 거지. 그런데 이거 원래 잘못된 거죠. 오래 방치됐다는 이유로 거의 정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. 근데 이거는 다른 시각을 가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. 원래 있던 사람은 그냥 당연히 있던 거니까 정상으로 보이죠.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. 예를 들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현장을 솔직히 실제로 가보든지 아니면 전부 다 모여서 한번 정말 다 우리가 좀 비판적 시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다 털어보든지 뭐 어떤 뭔가 이런 기존에 해왔던 것과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. 열심히 하는데 다 헛스윙이에요.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요거 시간을 제가 아까 비서실장한테 6월 중순 정도까지 해보는데 어쨌든 한 달 한 반 정도 지금까지 한 달은 됐을 텐데요. 그 사이에 좀 색다른 시각으로 좀 찾아보세요. 그러니까 이 산림청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이거 몇 년 동안 했는데 넘어왔잖아요, 지금. 왜 그걸 언론이나 소위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를 해서야 비로소 발견합니까? 제가 처음에 내가 취임 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. 야당에게 고맙게 생각해라. 언론에게 고맙게 생각하자.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거든요. 그 전에 제가 이 지시도 나는데 나중에 한번 점검할 겁니다. 야당이든지 언론이든지 시민단체든지 무슨 전문가든지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하고 계시겠죠, 다들. 언제 지적된 건 이런 게 있다.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시정했다. 이런데 시정을 못하다. 아니면 지적이나 보도가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죠.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. 원래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것은 그 결과 보고를 국회에 하게 돼 있죠, 아마. 그러니까 나름대로 확인했을 겁니다. 근데 언론이나 민간에서 지적된 것 또는 민원의 형태로 제기된 거 이런 거를 체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우리
정부에 연간 천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잖아요. 그거 정말 보물창고 같은 겁니다.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하지만 뭔가 행정개혁을 하겠다, 좀 문제 있는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거 되게 고마운 거예요. 우리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.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쨌든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,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요. 꼭 국민이 이런 개별을 받아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면 그게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면 모르겠지만 상당수는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. 그건 고맙죠. 그걸 뒤져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잔뜩 들어있어요. 얼마나 좋아 그게. 보물창고 같은 거라니까요. 그 민원이라고 민원, 특히 집단 민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저한테 막 개인적으로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내주면 제가 가끔씩 메시지로 밤늦게 보내잖아요. 여러분들한테. 그거 고맙더라니까요. 지적해 주니까.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. 기회죠, 기회. 어쨌든 그런 새로운 좀 시각으로 각자가 맡은 부처청이 맡고 있는 일들을 또 장관이나 이게 위원장이 다 알 수 없잖아요. 그거 알 수 없으면 다시 또 차관이든 실국장이든 또 과장이든 밑으로 내려갈 텐데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나누면서 생각도 바꿔서 일선 실무자들까지도 내가 맡고 있는 일 중에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.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고. 그래서 가장 말단에서 실무자가 제일 중요해요. 실무자한테 말을 하게 해야지. 말을 들어야죠. 그런 기회들 좀 많이 가지세요. 그래야 나라 살림이 바뀌죠. 우리가 무슨 기존의 다른 공직자들이 하는 거와 다른 완전히 무슨 초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뭔가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. 우리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. 초인이 아니잖아요.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. 이런 관심을 통해서. 그래서 각자가 맡고 있는 좀 비정상적인 또는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걸 교정하는 거예요. 손발이 좀 바쁘겠죠. 콩알 모으듯이 하자. 획기적인 한 방은 없다. 작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, 열심히 하는 거. 이게 진짜 성과를 내는 일이고 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입니다. 그래서 이거 비정상의 정상화라든지 비효율의 효율화 이런 문제는 오늘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죠.